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P2P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이 P2P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P2P 금융투자자협회의 임명수 회장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P2P 금융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심들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더라 해도요. 예. 그렇다면은 어떤 개념인지 사실 개념 자체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명과 함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P2P 금융투자자협회 임명수입니다. P2P 금융 또는 P2P 대출이라고도 하는데 P2P 대출은 피어 투 피어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예전에 우리 동네 사는 개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를 가서 은행 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P2P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올랐죠. 꽤 빠른 속도로 이 P2P 대출, P2P 금융시장이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규모만 해도 4천억 원? 꽤 큰 수치 아닌가요? 금년 말 예상이 4천억 원이고 그렇고요. 지금 7월 말로는 2,400억 정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모두에게 니즈에 부합이 됐어요. 대출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은행보다 편리하게 조금 은행보다 금리도 낮게 받을 수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양쪽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럼 그쪽에 귀를 다 기울이기 위해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P2P 금융투자자협회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저의 역할은 투자자를 대변해서 투자자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또 투자자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랫폼 협회 그리고 대출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어필을 하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처음 협회가 설립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6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8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8월 시작이면 이제 정말 한참 바쁘게 뛰셔야 될 텐데 먼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정식 협회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협회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 은행에 예금을 한다 할지 또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한다 할지라는 개념들이었었는데 이거는 대출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도 과연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개념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출발을 하게 돼서 사실은 준비는 1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자라고 나온 거는 6월부터 나왔던 거죠. 보니까 P2P 금융투자자협회 자문단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자문단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문단을 만들 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게 P2P 금융도 금융이다.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객이 필요하고 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돈을 많이 관리해왔던 사람, 즉 은행의 지점장이나 부장급 출신들로 약 한 30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자 그 협회의 어떤 자문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자문을 해줄 겁니다. 어찌 보면 금융의 현재 시스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객 소비자 쪽의 니즈도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자문단으로 그렇죠. 구성돼 있다라고 그게 제 보면 되는 목적이었었고요. 거네요. 그러셨군요. 회장님께서 초대 회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앞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일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초대 회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꽤 부담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함께 어쨌든 하게 되셨는데 수락하신 계기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 전직이 은행원이에요. 나와서 또 IT 쪽, 금융 쪽 계속 해왔었고 하면서도 제가 계속 투자자 또는 소비자, 은행에 예금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는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즉 은행에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분들의 재산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 예, 다행히 이제 은행의 예금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보호가 되도록 돼 있지만 그 이상은 보호 안 되고 또 나머지 상품들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 목마름을 느껴왔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협회 만들고 해왔을 때 같이 해왔지만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에 선뜻 또 맡게 됐고요. 예.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훨씬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계 몸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주로 하셨던 건가요? 주로 영업점에 있었습니다. 영업점에서 대출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만둘 때쯤 돼서는 이제 본점에 관리부에 있었었는데 어떤 업무였었냐면 예금부터 시작해서 대출해주고 대출 연체되면 경매를 하고 경매를 해서 그 담보에 대해서 유입 취득을 하고 그걸 또 팔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하는 전 과정을 싹 했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서는 IT 쪽 쭉 하면서 실은 지금 핀테크라고 하는 사업들을 제가 2000년도부터 쭉 해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핀테크라는 용어가 없었죠. 그런데 쭉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금융권에 몸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현재 P2P 금융 대출 부분에 가장 적화된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몸담고 계셨군요. 네. 정말 그 과정 하나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권이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 주 업무 이외에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프로필 보니까 글도 상당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냥 시뿐만 아니라 시도 솔직히 좀 어려운데 영화 시나리오도 쓰시고 다양한 활동도 하셨던데요. 예. 제가 원래 코드는 문화 쪽이에요. 그래서 문화 쪽 활동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본점에 근무할 때는 저희 본점이 일주로에 있었거든요. 네. 인사동에 가깝잖아요. 자연적으로 인사동 들락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그러는 사람하고 계속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쓰고 어느 날 또 영화를 또 하고 싶어서 영화를 하게 되고 제 특징이 저는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해버려요. 부딪혀버려요 그냥.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은행에 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영화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단편 영화 만들어서 발표회도 하고 또 외부 영화도 갖다 발표하고 할 때 그 봉준호 감독 또 김기덕 감독 전부 불러다가 같이 공부했었던 것도 정말요? 기억이 납니다. 꽤 그럼 규모도 컸겠어요? 뭐 어차피 획내 동아리니까 뭐 클 건 없었는데 어쨌든 그때 직장 내 동아리 치고는 상당히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었죠. 단편 영화도 만들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럼 지금 그쪽 분야도 계속 함께 지금 현재 하시는 일과 병행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영화 쪽은 지금은 하진 않고 있고 네. 시나리오 쪽은 계속 또 관심을 갖고 쓰고는 있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무언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취미 활동을 병행하기가 사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내시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서 핀테크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금융기술 관련 특허도 직접 취득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2000년도부터 제가 특허를 내기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특허도 그쪽만 보이잖아요. 그죠. 전국 은행 그 지점들 금리를 싹 비교하는 특허, 그 다음에 송금 간편하게 해주는 특허,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대출을 바로 할 수 있는 특허, 기타 등등 몇 가지 특허를 제가 쭉 내고 제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걸 실제로 사업을 또 했었어요. 한때는 그 모 저축은행과 함께해서 모바일 전용 대출을 상품 만들어서 엔젤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상품 출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일하면서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 실천하고 결과물을 얻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죠. 어렵잖아요. 요즘에 트렌드로 융합이라는 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금융부터 해서 뭐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뭐 융합을 회장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면 P2P 금융 이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딱 적화된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P2P 금융 시장 전반에서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 활용 어떻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P2P 금융, P2P 대출 자체가 크라우드 펀딩 중에 일종이거든요. 근데 P2P 대출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그동안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그리고 대부업을 이용하기는 너무 또 부담이 큰
그 중간 계층을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어제 아침인가 신문을 보니까 그 홈쇼핑 상품 대출도 나오고, 전 상당히 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은행의 대출 상품이 예를 들어 10개다라고 하면 네네. P2P 대출 상품은 앞으로 뭐 100개, 200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품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가 조금 더 완화돼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특히 예. 금융권의 규제가 조금 많아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에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보호니까. 금융에서 고객 보호, 고객 재산 보호라는 게 빠져버리면 금융 필요가 없는 거죠. 적정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핀테크 트렌드 시대에 그에 맞는 적정한 규제를 풀어주는 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대에 맞게. 지금 각종 금융 규제가 그 명문화되어 있는 것만 한 70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700여 가지가 다 풀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테크 기술 개발에 맞는 것들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또 적정하게 풀어주는 것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보안도 그렇고 워낙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함께 좀 병행돼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달 법 개정이었나요? 일단은 P2P 금융업체들이 대부협회 예.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예. 이 의무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회장님? 지금 P2P 업체들이 그 P2P 대출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업에 준해서 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 엄격히 구분을 하면 다른 건데 대부업으로 구분을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가입 의무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번에 금융 관련 거기서도 발표를 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네.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묶는 자체가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규제와 조금 그렇지 않은 규제가 있는데 어찌 보면 후자 역할로서 좀 가능성 그렇죠. 얘기를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그렇죠. 하시는 거라고 예. 볼 수 있을까요? 뭐 앞서도 뭐 시작하면서 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2천억 원 규모 그리고 올해 말까지 4천억 원까지도 성장 속도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해외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P2P 금융 시장이 형성이 돼 있나요? 해외에는 뭐 말도 못하죠. 미국, 중국은 이미 이제 미국 수준도 넘어서 버렸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는 있지만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엄청나게 조 단위. 그리고 그 미국의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 미국, 그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계속 이 P2P 상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갈 겁니다. 특히 동남아나 제3국가 쪽으로. 이렇게 국가 간 교류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금융은 그 아주 미묘한 기준들이 있고 미묘한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절대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고 그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700여 가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시장은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해외가 워낙 빠른 속도로 먼저 이제 P2P 금융시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빠른 속도의 성장만큼이나 사실 뭐 부실 사태나 부작용들도 꽤 있었을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예.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특히 그 악재 이슈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사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받아가는 사람 차주 심사를 좀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주 심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네네. 거는 부실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P2P 업체 입장에서는 좀 강력하게 심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은 차주가 존재했지 않은데 차주가 존재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런 사례들이? 조 단위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크네요. 예, 크죠.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지 큰데 또 걔들 기준으로는 또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여튼 국가 워낙 큽니다. 금융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느끼는 체감도는 그럼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두 축이 서로 잘 해주고 믿고 가야지만 이런 부실들이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죠. 예. 법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조금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0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고 P2P 업체 독립적으로 각각 자기들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런 것들을 줄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어떤 회사는 50% 정도는 부실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변상을 해주겠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군데에서는 그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걸 자기네가 아예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상황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이제 금융 투자자분들을 대변해 네. 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금리도 너무 계속 낮고 마땅한 투자처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롭고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P2P 금융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주의해야 될 점부터 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안다면 좋은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팁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어쨌든 금리.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리스크가 높으면 수익이 많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떼일 염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 크게.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죠. 그 분산 투자를 한다 할지 그리고 그 상품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 할지 그리고 상품 내역들을 살펴본다 할지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투자자가 이 돈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도 하다못해 5천만 원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날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수익을 거두기 위한 투자 목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100% 원금을 보장한 거나 안정적인 예금과는 조금 다른 그렇죠. 성질임을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앞서도 이제 대부업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P2P 금융시장을 조금 더 개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많잖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힘쓰고 싶으세요? P2P 업체는 나름대로 투자자를 위해서 일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대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출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는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대출자와 그 사이에서 P2P 플랫폼 업체들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어필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런 노력들은 상호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많은 업체들이 이제 상품을 나름의 아이디어로 이제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를 선택하려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지 비교하는 게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요. 회장님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협회 차원에서 그런 도움도 좀 두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각 P2P 업체들이 내놓은 상품 개수가 한 50개 이상 돼요. 이제 한 업체에서 두세 개 이상씩 계속 날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비교해 주기는 지금 너무 각각 특성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P2P 금융 백화점이라는 항목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저희가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고 업체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P2P 금융 백화점에 들어오시면 그 주력 그리고 현재 필요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한 상품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아마.
회장님 사실 P2P 금융이라고 하면 최근에 좀 워낙 이슈화 되기는 했습니다만 무언가 금융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좀 이런 정보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생소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현재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에 밝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각 회사별로 투자자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주 사용자층은 30대예요. 30대가 주로 한 40% 이상,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남성이 한 60%,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이 한 50% 정도, 그리고 금액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작은 금액으로 주로 이제 남성. 근데 여성이 40%라는 건 또 작은 적은 비율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죠. 또. 예. 예,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젊은 층 위주로 또 꼭 금융기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확실히 메리트나 관심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쪽에 뛰어드는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도 저희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회장님께서도 앞서 핀테크 분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창업 쪽에 대한 관심도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그쪽 네. 전문가로도 또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 P2P 금융시장의 스타트 업체들에게는 또 어떤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P2P를 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찾아와요. 상담을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점? 첫째 한 가지, 해라, 무조건 해라. 빨리 해라. 두 번째는, 그런데 무엇을 할 거니까 너만의 상품을 갖고 해라. 다른 P2P 회사와 똑같은 상품을 갖지 말고 너밖에 할 수 없는 거, 너만이 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라. 그 두 가지를 저는 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라. 너만의 상품을 갖고 해라. 라는 거. 그럼 어떤 반응을 부분들은 보이세요? 하라라고 하니까 꼭 지금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라. 왜냐하면 지금 P2P 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도 60개 정도 되고 금년 말까지는 한 100여 개 정도 오픈을 할 겁니다. 내년은 더 늘어나겠죠. 그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P2P 시장은 계속 넓어져 가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장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해야 돼요. 그걸 빨리 해라. 그다음에 상품 고민 많이 해라. 상품 고민해야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100개의 P2P 업체가 생기면 상품은 최소한도 각 P2P 업체 10개씩만 나와도 1000개의 상품이 나오거든요. 1000개의 대출 상품은 지금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개수보다 더 많아요. 1000개의 상품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화된 상품이 있어야 그쵸. 되겠죠.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쟁력이 결국 필요하다라고 그럼요. 강조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초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도 훨씬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셨던 시청자분들도 P2P 금융시장 뭔가 관심은 있는데 사실 개념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섣불리 투자한다고 나서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또 회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좀 팁 혹은 좀 설명이 좀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제 그동안은 P2P, 핀테크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또 생각들 해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P2P에 대해서는 좀 더 개념적인 정리라기보다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그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P2P 금융시장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시청자분들이 또 더 궁금해지신 부분들 많아지셨을 때 다음 기회에 또다시 저희 뵙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